현대적 의미의 경북 정신을 되살리자는 취지의 경북의 정체성 확립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복지지출 증가폭이 중앙정부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주에서는 목조문화재를 화재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방염, 방충 작업이 한창입니다. 가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쯔쯔가무시병에 걸리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8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서 오늘 아침 다시 초겨울 추위가 시작됩니다. 곳곳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진달래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초겨울 추위가 시작됩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 보시면 4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낮아졌고 낮 기온은 8도로 오늘 10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점점 기온이 내려가면서 겨울이 바짝 다가온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밤 경북 일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게다가 찬바람의 기세가 오늘 대단하겠습니다. 봉화와 영양, 영덕 등 많은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동해안 지역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 이렇게 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점점 쌀쌀해지니까요.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북도가 걸어온 역사를 재조명하고 현대적 의미의 경북 정신을 되살리자는 취지의 이 경북의 정체성 확립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수천 년 녹아든 경북의 정신을 바탕으로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 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사의 중요한 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온 경상북도가 지금은 부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을 극복하고 자긍심을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정체성 찾기는 시작됐습니다. 지난 3년간 이어령 전 장관을 비롯한 대학 교수 등 60여 명의 전문가들이 경북의 정신적 자산을 찾는 대장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혼을 찾아내고 긍정적으로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틀을 이번에 확인해 보는 겁니다. 경북의 정신은 화랑과 선비, 호국 등을 통해 한국의 정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의 한국 정신의 창이 선정됐습니다. 경북의 사람은 민족의 길을 열어왔고 또 앞으로도 열어간다는 의미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 도출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의 정신을 재조명해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승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근본 액기석 핵이 뭐냐 하는 것이 경북을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갖고 이제는 수많은 학자들 또 해외의 역사 제야단체들 이런 것을 도구를 구할 겁니다. 앞으로는 경북 정체성 헌장 제정을 비롯해 경북 정체성을 집대성한 이론집 발간, 역사 교육 교재 발간 같은 정체성 교육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북의 정체성 찾기가 자칫 자율성을 담보하지 않는 규율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에 도출된 경북의 정체성에 관한 안을 도민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학교법인 이사회 내부의 분쟁으로 총장이 공석 사퇴를 빚고 있는 가운데 이 대구대 총동창회가 성명을 내고 학교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대구대 총동창회는 이번 학교 파행 사태와 관련해 정이사들이 어떤 이해관계도 초월해 사태 해결에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해 학교 정상화에 온 힘을 쏟을 것이며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총동창회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대 총동창회는 오늘 오전 11시 대구대 본관에서 동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달 말까지 시설 점검에 들어갑니다. 주요 안전점검 대상은 운동부 합숙소와 기숙시설의 안전관리 상태, 자체 소방계획 수립 여부, 방화관리자 선임, 교육 실시 여부 등입니다. 또 전기 분야와 배수 시설, 5개 배수관, 정화조, 그리고 가스 분야 등도 점검 대상입니다. 경북교육청은 문제가 드러난 시설은 긴급 보수하고 경비가 많이 드는 시설은 관련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을철 야외 활동이 늘어나면서 쯔쯔가무시병에 걸리는 환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한태연 기자입니다.
59살 석대정 씨는 2주 전부터 감기 몸살 증세를 알아오다 쯔쯔가무시 병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닷새째 입원 중입니다. 그래도 열이 안 내리고 막 몸이 막 머리끈뒤부터 발끈뒤까지 하도 아파가. 그리고 큰 병원에 오니까 선생님 쯔쯔가무시도 있거든. 쯔쯔가무시 병은 털 진드기 유충에 물려 생기는 질환입니다. 대체로 열흘가량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감기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털 진드기 유충은 주로 이 같은 풀에서 서식합니다.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는데요. 이 같은 풀에 이맘때쯤 피부를 노출시키게 되면 쯔쯔가무시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5,000명이었던 감염자 수가 지난해는 8,500여 명, 올 들어 최근까지 7,300여 명으로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지난 2009년에는 4명이던 것이 지난해 9명, 올 들어 최근까지 1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외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일주일이나 한 2주 정도가 지난 다음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 근육통 이런 부분들이 심할 때 특히 피부 발진이 동반이 됐을 때는 반드시 쯔쯔가무시를 현재 시기에서는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심혈관 질환과 같은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고령자의 경우 방치하게 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며 조기에 병원을 방문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10명 가운데 6명꼴로 화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화장 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의 화장률은 60.6%로 지난 1991년 11.4%에 비해 5.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에는 9개 시군의 10개 화장장에 27개의 화장로를 가동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부응하도록 기존의 화장장을 보수하고 확장해 나갈 방침입니다.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안에 공동지원시설이 들어섭니다. 대구 경북 기계공업협동조합은 오늘 오후 성서 5차 첨단산업단지 기계부품협동화단지에서 공동지원시설 기공식을 갖습니다. 15억 원, 민간이 56억 원을 들여 내년 5월까지 지상 3층 규모로 짓는 공동지원시설에는 아파트형 공장과 공동마케팅실, 국제회의실과 전시홍보관, 채용 박람회실이 들어섭니다. 이 밖에도 직장 어린이집과 공동식당, 금융기관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급증하는 복지 지출 부담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소식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 지방정부의 복지 지출 증가 폭이 중앙정부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사회복지 예산은 크게 16가지입니다. 장애인 수당, 기초생활급여 등 시행한 지 오래된 사업들의 중앙예산 대비 지방비 비율은 50%가 채 안 되지만 보육료,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등 최근 시작된 사업들은 그 비율이 100%에 달합니다. 중앙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하면서 그 재원을 지방정부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용화 순천향대 교수가 실제 지난 7년간 재정을 분석했더니 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이 중앙정부는 7.9%인 반면 지방정부는 2배 가까이 더 많은 12.3%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7월 기초연금이 시작되면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반면 핵심 지방세인 취득세 감면이 계속 이어지면서 지방재원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법률로 시행 중인 제도의 집행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기초연금과 보육료 지원 등 부담액이 큰 6개 사업은 국고에서 전액 집행하는 등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의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1.7% 늘었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 쌀 생산량은 58만 8천 톤으로 지난해 57만 9천 톤보다 1.7% 늘었습니다.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2.5% 감소했지만 단위 면적당 쌀 생산량이 1년 전보다 4.4% 늘었습니다.
벼 이삭이 패는 시기에 날씨가 좋았고 나달이 연글 때 일조량이 풍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 군별로는 상주가 7만 1,760여 톤으로 생산량이 가장 많았고 경주와 의성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구시가 저소득 주민의 자녀 192명을 선발해서 2억 6천만 원의 장학금을 줍니다. 신청 자격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300% 이하이고 재산은 과세 표준액 기준으로 2억 5천만 원 이하로 국가 장학금 등 다른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고등학생 95명, 대학생 97명으로 고등학생들에게는 1인당 70만 원, 대학생에게는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해당 고등학교를 하면 되고 성적 우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경주에는 석조문화제뿐 아니라 목조문화제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 목조문화제를 화재와 해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염, 방충 작업 현장 김병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선중기 남부지방의 한옥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는 경주 양동마을의 관과정. 보호복을 착용한 문화재 보전 전문업체 직원들이 고택에 쌓여있는 해묵은 먼지를 털어냅니다. 이어서 마루를 시작으로 문과 기둥, 석갈에 이르기까지 목재마다 골고루 방염제를 뿌립니다. 방염제 도포를 하면 기름 등 휘발성 물질을 이용해서 고기로 불이를 내지 않는 한 웬만한 원인에 의해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의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도 빠짐없이 방염제를 뿌려 화재의 위험을 줄입니다. 목조 문화재에 대한 방염 방충 작업은 5년을 주기로 실시됩니다. 경주시는 올해 불국사 대웅령과 기림사 대적광전 등 7군데의 방염 작업을 하고 특히 경주 향교와 양동마을 동락당에는 방충 작업도 병행합니다. 해충과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주요 목조 문화재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방충과 방염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화재와 해충으로 인한 목조 문화재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염 방충 작업과 함께 감시 인력을 동원한 예찰 작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찬입니다. 뮤지컬 오페라 유령이 제작 25주년을 맞아 오리지널 팀이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2월 27일부터 대구에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계명 아트센터에서 내년 3월 16일까지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주인공 팬텀 역을 2,000번 이상 연기한 브래드 리트를 비롯해 클레어 라이언, 안토니 다우닝 등 오리지널 팀이 공연을 진행합니다. 본 공연을 앞두고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구 MBC 시네마임에서 브래드 리틀과 기획사 대표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작 발표회가 열릴 예정인데 티켓 예매는 이달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됩니다. 기성회비 폐지와 재정회계법 반대를 위한 경북대학교 공동대책위원회는 내일 낮 12시 경북대학교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성회비를 폐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경북대 학생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경북대 학생 1,186명이 원고로 참여한 기성회비 부당사용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기성회비 징수가 법적 근거가 없고 기성회비를 교직원의 급여 보조성 경비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 회계와 기성회비 회계를 통합하는 재정회계법 제정을 통해 기성회비 폐지로 인한 등록금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며 재정회계법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대구미술관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만화와 현대미술의 관계를 조망하는 특별전 애니마빅 비엔날레를 개최합니다. 애니마빅이란 애니메이션과 코믹스의 합성어로 이번 전시는 만화와 관련된 작업을 아우르는 작품들을 소개합니다. 전시는 두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현대미술 부문에는 정문경과 찰스장, 권기수 등 작가 21명이 참여해 작품 125점을 선보이고 또 단편 애니메이션 필름 부문에는 아카데미 애니메이션 어워즈 필름 부문 수상작과 최종 후보로 선정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전시는 내 안의 드라마란 주제로 대구미술관과 중국 상하이 현대미술관, 홍콩 마카오 미술관, 타이베이 카오슝 미술관 등 아시아 6개 미술관이 공동 주최합니다.
네, 이곳은 대구 시내 한 경찰 지구대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남을 돕고 있는 경찰관이 있습니다. 바로 피를 나누는 헌혈을 통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20년째 매달 2번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헌혈을 해오고 있는데 벌써 200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500회를 채우는 게 목표라고 하는데요.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대한적십자사 명예전당에 올라있는 헌혈왕 금동직 경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경찰관으로 근무하시면은 경무에 시달리실 텐데 헌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동파출소에 소내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뱃사람들이 싸움을 하다가 복부에 칼이 찔렸다는 거예요. 출동했는데 마치 이제 피가 엄청나게 흘리고 있었는데 아주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데 일단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치료한 도중에 피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마침 그 환자분이 혈액형이 A형이었습니다. 저도 A형이고 그래서 긴급 수혈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목숨을 건지게 되었는데 내 조그만한 힘이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었구나. 지금까지는 저번 주까지 207회를 헌혈했고요. 207회요? 네네. 이거 아직 많은 거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씩 성문혈액이 있습니다. 14일마다 한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2번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헌혈을 하게 되면은 2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전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성문혈액을 매달 하고 있습니다. 순찰 중에도 항상 걷고 하지만은 비 오는 날 되면은 주로 등산을 한다거나 개인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또 달리기도 가끔씩 하면서 제 기본적인 체력은 항상 제가 단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관으로서 체력이 아주 우수해야 되기 때문에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고 그다음에 소중한 피 한 방울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내 몸속에 있는 피가 이게 수혈자의 그렇죠. 몸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고 또 보람도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가진 거는 참 건강한 몸 이 자체가 우리도 경찰관이라는 직업에 충실하면서 바쁘지만은 남들을 위해서 아주 조그마한 한 방울의 피지만은 도와줄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제 개인적으로도 기쁘고요. 우리 경찰 전체로 봐서도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몸이 약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헌혈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서 남에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모두 얻게 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로는 쉬워도 실천하기가 정말 힘든 봉사라는 헌혈을 묵묵히 꾸준하게 실천하는 우리 시대 진정한 공직자의 참모습을 금경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초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4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 떨어지겠고 낮 기온은 8도로 10도 이하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점점 기온이 떨어지면서 겨울이 바짝 다가온 것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밤 경북 일부 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찬 대륙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게다가 바람이 강하게 불고 대기가 건조하니까요. 건강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4도, 낮 기온은 8도로 한낮에도 기온이 많이 오르지는 않겠습니다. 상주의 현재 기온은 1도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대부분 0도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봉화의 경우 영하 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아침 기온은 4도, 울진은 2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결은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부터는 낮 기온이 많이 오르겠지만 지난주에 비해서는 많이 춥겠습니다. 차근차근 겨울맞이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